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 이연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아주 완벽한 오프닝 멘트를 해주셨어요, 혜수 PD님. 네, 그러게요. 오랜만에 들어도 완벽하죠? 아주 그냥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고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사실이죠? 지금 오프닝 멘트를 지금 내뱉지 못한 오프닝까지 합쳐서 지금 세 번째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NG를 두 번이나 장장 두 번이나. 아, 첫 번째 NG는요. 알고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녹화를 다시 눌렀는데 앞에서 너무 같이 웃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웃느라 녹화 멘트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ES PD가 벌어진 일을 요약하는 것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약간 웃음 상태인데요. 다시 네. 요약해서 정리하면 네, 첫 번째 이제 녹화를 들어갔는데 우리 혜수 PD가 오랜만에 녹화를 해서 그런지 오프닝 멘트에 단어를 틀렸어요. 맞아요. 틀렸지만 의사 전달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음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면박을 주면서 오프닝 멘트를 아주 재밌게 맛깔나게 방송을 딱 말아놨는데 제작해놨는데 혜수 PD가 갑자기 NG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오프닝 멘트 틀려도 가도 돼. 왜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만 녹화 버튼을 안 눌렀대. 녹음 버튼을 안 눌렀대요. 네. 오프닝에 녹화 버튼 안 눌러서 제가 바로 다시 시작을 했죠. 와 이것은 진짜 음모다. 본인이 실수한 거를 진짜 와. 네,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나머지 진행자께서 고개를 돌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음을 못 참고 멘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NG가 났어요. 두 번째 NG는 녹화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하였지만 오프닝 음악이 끝나가도록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웃다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오프닝이 탄생한 거죠. 그랬습니다. 자 네. 오프닝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아주 과거사 저희 기사를 가지고 왔지만 엄청 쇼킹한 기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어떤 기사인가요, 혜수 PD님? 제목이 짜장에 웃고 기름에 우는 우리 고장 소비자라는 기사예요. 2014년 11월 7일 기사네요. 그 내용을 전체 다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기사가 왜 충격적인지는 체킹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소개해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부제가 이거 소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소제목에 1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짜장면 5그릇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달 전 중화요리 전문점 짬뽕 명가가 신장 개업을 하며 할인된 메뉴를 선보인 이후 이에 영향받은 인근 중화요리 전문점들이 연쇄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다. 현재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중화요리 전문점은 모두 3곳. 가장 먼저 할인 행사를 시작한 짬뽕 명가는 짜장 2,000원, 짬뽕 4,000원, 탕수육 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행복장은 짜장 2,000원, 짬뽕 4,000원, 탕수육 7,000원. 남경루는 짜장 2,000원, 짬뽕 3,000원, 탕수육 7,000원에 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가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 이때 기억나요. 그때 짜장면이 너무 할인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아니 짜장면 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 이러면서 하나씩 먹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불과 10년 전쯤 일인데 짜장면을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5그릇을 먹을 수 있는 짜장면집이 옥천에 3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는 신장 개업을 했던 한 가게에서 뭔가 초기에 개업의 소식을 좀 많이 알리고 이제 영업을 하려고 했던 영업적 전략이 있었던 가격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 가격은 당시에 취재를 했던 그 기자 당사자로서 손해를 무릅쓴 가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출혈 경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연달아서 다른 짜장면 집들도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했었는데 당시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손님들이 오히려 사장님들을 걱정했었던 맞아요. 그런 먹으면서도 걱정했었죠. 했죠. 아니 2,000원에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정말 없으실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런 걱정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약 10년 전에 이 집들은 2,000원 너무 쌌던 게 맞았는데 네. 당시에 2014년 11월 12일자로 올라와 있던 옥천군의 물가 동향표를 보면
짜장면이 3,600원, 음흠. 짬뽕은 4,800원, 오. 탕수육은 중짜 기준으로 16,600원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그 가격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뭐 이게 신장 개업발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에 5그릇이었지만은 할인하지 않는 일반 그냥 중화 요리점을 가면은 3,600원이었기 때문에 2그릇은 시켜 먹을 수 있었던 그쵸. 상황이었겠죠. 네. 불과 10년 전에 물가가 이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짜장면과 짬뽕에 얼마를 내고 먹을까요? 7,000원, 8,000원이 어, 기본값이죠? 정답이에요. 네. 저희가 똑같이 지역 물가 동향표를 가지고 왔어요. 지역 물가 동향표에 올라와 있는 짜장면 한 그릇은 6,600원, 짬뽕 한 그릇은 7,600원, 탕수육 중짜는 22,200원이에요. 근데 짜장면 6,600원 내가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대체 이 짜장면집 어디지?라고 제가 궁금했거든요. 네. 6,000원대 짜장면 잘 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왜 이런 평균가가 나왔을까 궁금해서 또 봤더니만은 그 지역 물가 동향을 그 평균값을 낼 때 가게를 권역별로 5권역에 있는 가게들의 가격을 합산하는데 가격이 착한 가게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그 가게 착한 가게를 제외하고 나서 평균을 내보니까 짜장면 가격은 평균 7,250원, 짬뽕은 8,250원, 탕수육은 중짜에 23,750원이었어요. 맞아요.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10년 전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약 2배 차이가 나죠. 너무 비싸요. 물가가 200% 상승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임금도 그만큼 올랐나요? 임금은 그렇게 오르지 못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들이 이 10년 사이에 어떻게 이런 가격들이 폭등할 수 있었는가? 네. 라는 궁금증이 막 나죠. 네. 가격 왜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다고 혜수 PD님 좀 생각하세요? 물가가 상승한 이유요? 네.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여러 가지 개가 요인이 있어서. 있을 텐데. 네. 일단은 뭐 유통 과정에서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전쟁이 나서 상승한 게 가장 클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해외랑 이렇게 주고받는 자재들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가장 최근에 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그 요동치는 물가의 원인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네.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유가 상승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지금 휘발유 가격들 보면은 이제 뭐 휘발유가 1리터에 1,718원, 경유는 1리터에 1,550원, 네. 등유는 1,300원이라 해서 이제 가격이 상당히 조금 그 차를 모는 분들이 가격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할 정도니 맞아요. 기름으로 안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없거든요. 공산품은 전부 다 기름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불 때는 용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석유에서 뽑아낸 그 물질로 뭔가 만들든지 기름값이 올라가면 기본 공산품 가격이 다 오르고 연쇄적으로 줄줄이 다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 상승이 뭔가 원자재값 상승이 지금의 물가를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분석도 많이 하죠. 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아까 2014년도에 저희가 짜장면 가격 3,600원, 짬뽕 4,800원, 탕수육 중짜 16,600원 하던 그 시절, 네. 그 시절의 유가가 지금보다 더 높습니다. 오,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2013년도, 2014년도 네. 그때쯤에 유가가 말도 못하게 높았죠.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기름 넣는데 막 손 덜덜덜 떨면서 넣었던 거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2013년도 2월 28일자 옥천신문 기사에 기름값이 거침없이 오르네라는 기사가 있는데 네. 여기 사진이 딱 하고 나와 있는데 휘발유 가격 2,019원 되어 있어요. 2019원이요? 2,000원 넘은 가격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자동차를 몰기 시작한 다음엔 본 적이 없어요. 경유가 1,819원이에요.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 1,718원이니까 이거보다 높은 경유 가격이죠. 네. 근데 혜수PD 잘 생각해 보면은 있었어요. 언제요? 언제 기름값이 이렇게 높았느냐? 2022년도에. 2022년도에? 네. 그래서 아, 그때도 휘발유 가격 1리터에 네. 2,019원,
경유값 1939 이때 막 다 또 난리였었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딱 그러네요. 목조신문에 딱 저희는 기름값 네. 올라가면 바로 사진 찍으러 가거든요. 아하, 2,000원이 그러네. 넘었다. 이거 아주 큰일이죠. 네, 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게 사진을 한번 흔들어 보았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 이유가 짜장면 가격, 뭐 짬뽕 가격 200% 상승한 가격의 원인에 기름값 상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2년도에 이런 이미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휘발유 1리터가 2,000원을 돌파했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왜 10년 전에도 분명히 2,000원대가 돌파하고 2013년에 2,000원대가 돌파하고 1,800원대가 휘발유 가격들이 유지되다가 2014년 그 이듬해 내려봤자 1,700원대가 네. 그렇게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대가 한 2, 3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왜 지금처럼 가격이 요동치지 않았는가?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런가요? 사실 저도 뇌피셜이에요. 지금부터는.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사이에 뭔가 가격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칠 법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 요것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그 후보자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이었어요. 네. 소득을 좀 올려서 높여서 경제를 부양하겠다라는 정책이 그 정책의 핵심인데 네. 그때가 이제 2018년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서 퍼센테이지가 10% 이상 갑자기 높아졌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도에는 16.4%를 인상을 해서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올랐었어요. 네. 그때 좀 난리가 났었죠. 최저임금 한꺼번에 10% 이상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뒤로는 조금씩 인상폭이 엄청나게 낮아지긴 하였지만은 최저 시급이 7,000원대, 8,000원대, 9,000원대 그리고 내년도에 드디어 10,000원을 돌파합니다. 네. 만 35분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인즉슨 기름값이 높아도 물가를 견뎌냈던 것은 그 직원분들, 노동자분들의 임금을 억제해서 억눌러서 버텼다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으면 겉봐 물가 이게 요동치는 거 임금 인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라고 하실까봐. 최저임금은 이미 인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눌러가지고 이 경제 상황을 조정했던 것이고 이것을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이때 유가마저도 상승해 버리니까 이제 국민들 체감하기에 엄청난 물가 상승을 지금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물가들도 임금 상승에 맞춰서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것은 어쨌거나 음식. 외식 물가. 네. 외식 물가예요. 외식 물가가 근데 올라갔다는 것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사람을 썼을 때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도에만 16.4%가 올라갔다고. 네. 그만큼의 원가가 올라갔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체감되는 것들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까 또 걱정스럽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은 제가 평소에 그 해스피디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의 정의라든지 말을 그 현상을 지칭하는 말을 처음에 그 부를 때 호명할 때에 어떤 말을 쓸 것인가를 잘 해야 되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말 자체의 뜻이 담겨 있는 말인데 네. 이게 저임금 일자리에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최저임금이 최저가 아니고 최고임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 최저임금의 그 속안에 들어가 봤을 때는 저임금 일자리 노동자에게는 최저가 아니라 최고임금이라는 것을 뭔가 좀 사회가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랬을 때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갈등이 어떤 식으로 터지냐면은 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나타나는 그 여파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상쇄해 나갈 것인가라고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노동계에서도 사실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겉봐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어렵잖아라고 하는 것에 조금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네. 것도 되게 요리조리 피해가서 법망을 피해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일이 아닌 일들이 되게 많아지는 가령 어떤 거가 있냐면 초단시간 노동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휴게 시간 이런 거 다 안 줘도 되거든요. 주휴수당. 주휴수당 안 줘도 되고 4대 보험도 안 줘도 네. 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네. 되거든요. 그렇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하다 보면은 30% 정도 임금 격차가 난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네. 혹은 프리랜서가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렇죠. 지금 그 청년들이 프리랜서로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그런 이상한 일자리로 가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최저임금과 이 물가의 상관관계를 바라볼 때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영세 상인들, 중소기업들 뭐 이런 데서도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좀 다르시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내는 고정 비용들 중에서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원래 자재 값이라든지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다 놓고 과연 정부가 정말로 뭔가 통제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임금을 계속 낮춰가면서 그 통제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갔으면 좋겠다. 네. 이제 물가의 이 변동을 얘기하면서 제가 최저임금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10년 전 물가와 지금 물가를 비교했을 때 이 물가를 상승하는 요인 중에 큰 변수 하나가 이 기름값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 그리고 10년 전에도 분명히 기름값은 높았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너무 높아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그런 상황은 왜 그 10년 전과 지금은 다른가 했을 때 임금 상승분이 그대로 물가에 반영됐던 것. 근데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억누르고 있었던 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세가 조금 폭을 높이면서 발생하는 충격. 이거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할 얘기가 또 조금 더 있는데 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제가 그 최저임금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우리 재계의 대응은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드냐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사람들은 네. 물가 상승을 소비 수준을 줄이면서 견딜 수는 있어요. 네. 내가 외식 3번 하던 거 2번으로 줄이거나 1번으로 줄이거나 하면 되니까. 근데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은 내가 일단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면은 견딜 수 있는 재간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물가 상승과 이 정황들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약간 청년들 세대들이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이들이 시장 진입, 노동시장이란 말도 싫어하지만 아무튼 일자리를 찾아서 벌이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고 창업을 하려고 자꾸 떠밀지 말고 창직을 하라고 떠밀지 말고 창직의 주체들이 개인에게 몰려가지 않고 이게 뭔가 공공기관에서 조금 그 역할을 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 물가를 견딜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 그 언론에서 물가 기사를 쓰는 기본적인 고민들 바탕 이런 것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네. 뭔가 기자로서의 고민까지 같이 더해주셨네요. 물가 기사 쓸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 단순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네. 단순한 현상들만 보여주면 가령 왜 이렇게 사과값이 높아? 왜 이렇게 대파값이 높아? 이 정도만 보여주면은
지금 그쵸.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독자분들도 경제, 물가, 특히 물가 관련된 기사를 읽으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같이 검색을 해가시면서 연관 지점들을 좀 찾으시면서 좀 폭넓게 좀 현상을 좀 바라보고 이해하고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노래를 들을 거죠? 네, 네. 어떤 노래를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아티스트 네. 우리 온유 씨가 신곡을 들고 나왔어요. 네. 아니, 앨범 표지가 아주 멋있는데요. 날로 날로 그는 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건강한 모습인데요. 좋습니다. 그 곡 소개시켜 주시죠. 제목은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네, 요일에 대한 이야기인가 궁금해지네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예상과 반대 내 일상 스트레스야 하루하루 난 낯선 스팸 메일에 갇혀 허우적대 계속 꾸벅꾸벅 또 매일 아침 난 눈도 잘 못 떠 5분만 더 알람 꺼 전에 한영 끝 미스테리한 창고 노래나